안녕하세요. 하이제니스의 이은미입니다. 오늘은 F407 보드에서 ITC, 리얼타임 클럭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건요, 보드에 이제 배터리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코인셀이라고 해서 작은 버튼 모양의 전지를 보드에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전지 타입은요, CR1220이라고 하는 코인 배터리를 이제 실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인 배터리를 통해서 ITC에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 배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ITC 모드를 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TC는 실시간으로 날짜와 시간을 유지하는 하드웨어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전원이 분리되거나 리셋이 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ITC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날짜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 라는 게 있고요. 이제 시간 정보를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알람이나 인터럽트 같은 작업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 스탬프로서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정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이제 슬립이나 이제 저저용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일정 시간 우리가 지정한 특정 시간 시점에서 이제 MCU를 깨워주는 역할도 이제 웨이크업 타이머라고 하는데 MCU를 잠자고 있는 MCU를 깨워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C에서 이제 백업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이제 작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업도 이제 수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제 꺼진 상태에서도 이제 적은 양의 이제 센서 데이터, 이제 긴 주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이제 특정 센서 값을 불러오는데 그 값을 이제 저장하는 작업도 이제 백업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작업들도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제공되는 백업 레지스터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외부 전원 공급 없이도 또 아니면은 외부 전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중단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제공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ITC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시간, 특정 어떤 로그 데이터나 아니면 동작하는 어떤 특정 상태 정보를 저장할 때 시간 정보하고 같이 저장을 하는 기능으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저육 동작 모드에서 웨이크업 특정 시점에서 깨워주는 작업을 할 때도 ITC를 사용을 합니다. 뭐 알람 기반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랑 연동해서 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그때도 이제 ITC를 사용하기도 하죠. ITC하고 일반 타이머하고 다른 점은 이제 타이머라는 관점에서는 뭐 ITC도 일반 타이머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사용 목적 자체가 날짜하고 시간을 유지하는 타이머다. ITC는 좀 일반 타이머에서 특별한 유형의 타이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저저용 모드에서도 계속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게 ITC가 일반 타이머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타이머는 저희가 특정 주기를 계산해서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주기적인 작업,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일반 타이머를 많이 활용하는가 하면은 ITC 같은 경우는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어떤 알림이나 아니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할 때 스케줄 기반의 어떤 작업을 한다 할 때는 ITC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T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클럭 소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클럭 소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 있는 클럭 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F407 보드를 사용할 때 외부 클럭 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HSE를 설정을 하곤 했었죠. 이제 ITC를 위한 전용 외부 클럭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사용하는 F407 VT 보드에도 어, 저희가 메인 클럭으로 사용하는 클럭 생성기 이외에 ITC 전용 클럭 생성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LSE, 로우 스피드 이스터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LSE를 사용해서 ITC에 소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지는 제가 약간 뒤쪽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클럭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내부에서 MCU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로우 스피드 클럭이 있습니다. LSI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외부에 이제 부품 없이도 우리가 IT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실레이터,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정보를 사용하는 클럭 소스를 쓰기에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실습하는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보드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10분 정도의 몇 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만큼 생각보다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10분 정도 시간에 몇 초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오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하루에만 해도, 몇 분 정도, 몇십 초에서 몇 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머로 쓰기에는, 내부에 있는 이제 클럭을 사용하면은 시간 정보로서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다. 정확도가. 예.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저희가 사용하는 클럭, 이제 고속의 클럭 모듈이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클럭을 사용한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도는 상당히 향상되지만 저희가 LSE, 이제 RTC를 위한 클럭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정리해 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LSA 외부에 32.768kHz의 크리스털을 사용해서 시간 정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외부 크리스탈이 있을 경우에 외부 크리스탈에 이제 128 분주기를 사용해서 LSE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확도는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 이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LS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확도는 그래도 좀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원이 분리될 경우에는 이제 LSE는 전원이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도 계속 구동이 되지만 HSA 같은 경우에는 주 전원이 분리되면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RTC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전원이 없어도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외부 전원 없이 또 리셋을 하는 경우나 외부 전원 없이도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게 저희가 ITC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외부에 이제 크리스탈을 추가해서 이제 전원 소스도 배터리도 추가하고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ITC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보드 회로도를 제가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이 LSE 크리스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768 정확히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이제 타이머, ITC 전용 클럭 소스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회로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저희 보드 사진입니다. 보드 사진을 보면은 외부 클럭 소스, HSA로 사용하는 클럭 옆에 LSE로 사용하는 이제 ITC를 위한 클럭 소스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CR1220 포인셀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전원 소스가 따로 있고 배터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제 전원 소스가 있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 소스가 없을 경우에만 배터리를 사용하게끔 이제 보드에 있는 회로 이제 전원단 회로를 설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STM32 예, F4 MCU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를 보시면은 그 MCU 자체 내에서 예,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렇죠?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MCU 내부에서 이렇게 파워 스위치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소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배터리를 쓰지 않고 외부 전원을 사용하고 주 전원이 사라졌을 때만 배터리를 쓰게끔 하는 이 전원 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F4 모듈, F4 407 모듈을 사용할 때는 이제 외부에 별도의 전원 회로 없이도 이제 배터리하고 주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MCU 모듈에서 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문서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TC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런 파워 스위치를 다 제공해 준 건 아닙니다. 문서를 보시고 파워 스위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주전원과 배터리를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큐브 MX를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PC에서 생성한 펌웨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시리얼 와이어, 예, 시스템 코드 중에서 시스에서 그 시리얼 와이어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엑스트 링크를 통해서 이제 펌웨어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거 주고 저희가 해왔던 이제 외부 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RTC를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SD 쪽에도 똑같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클럭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외부에 있는 이제 32.768kHz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클럭 소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타이머를 설정을 할 건데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RTC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설정들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브MX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목적으로 사용하는 UART 설정은 앞서서 사용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큐브MX로 예, 화면을 전환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타이머 부분에서 RTC를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모드 단에서 이제 액티브 클럭 소스하고 액티브 캘린더 이 두 가지를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알람 기능은 저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요. RTC 시간 정보만 추적하는 거를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활성화하신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을 해서 타이머는 이제 12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24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이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본 값은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 값이 이제 분주기가 비동기로 127이라는 프리 디바이더 값이 127이고 그 다음에 동기화된 프리 디바이더가 255다. 이제 이제 뭐죠? 그 분류기가 이제 나누는 값이 기준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이 값이 의미하는 말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27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해당 값은 0부터 시작해서 이 127이라는 값까지 이제 카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0이 포함되기 때문에 128이라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 더한 값이죠.
255 같은 경우에도 0부터 255까지의 이제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한 256단계의 값을 우리가 스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8 곱하기 256을 해보시면은 예, 많이 보던 숫자가 나오죠. 32,768. 저희가 클럭 소스가 32.768kHz 클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이제 클럭을 사용하고 이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1Hz.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동작하는 그 시간값을, 정확한 시간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클럭 오실레이터가 32.768kHz의 오실레이터를 이제 ITC의 외부 소스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시간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이 있고 이제 BCD 데이터 포맷이 있는데 바이너리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저는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은 그냥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 그러니까 16진 이제 헥사값이나 아니면은 이진수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의미고요. B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를 이제 디지멀로 바꿔서 쓰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BCD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을 할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 정보가 나와 있네요. 저는 시간 정보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일도 좋은데 이제 4시라고 기존에 해보고 21시 0부터 23까지라고 되어 있죠. 뭐 예, 4시고 편의상 그냥 예, 우리가 4시 정시로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값이 변하는 거를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시간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0부터 59까지 분 정도, 초 정보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정시 4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날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5년이고 마치 3월 오늘 26일이기 때문에 저는 26일로 한번 맞춰 놓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예, 저하고 다르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본인 지금 실습 영상을 보시는 시점의 날짜를 지정하시면 되고 시간도 정하고 싶은 그 정확한 시간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정하시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그 LSA를 쓸 수 있게 환경을 설정했지 아직 쓰도록 환경을 설정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디폴트가 이제 LSI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 있는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려면은 물론 먼저 설정하셔야 될 게 외부에 있는 크리스탈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클럭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 부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SE를 명시는 내가 쓰겠다라고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실제 외부에 있는 소스가 ITC의 소스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를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외부에서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게 되므로 좀 주의해서 LSE를 명시로 쓰겠다라고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HS도 필요하실 경우에는 설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LSE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SE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큐브MX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큐브MX도, 예, 제네레이트 코드를 실행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예, 기존에 있는, 어, 생성한 파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이랑 BCD 데이터 포맷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바이너리는 그냥 이제 이진수 그대로 사용한다. 뭐 헬스 값을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이 있으면은 이진수를 그냥 예, 12는 이제 A가 10이고 A, B, C 해서 이제 C가 되겠죠. 헬스값으로 하면 C가 되고 이진수로 하면은 1200이 될 겁니다. 이 값은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를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변환 작업이 필요가 없죠. 그냥 16진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 자체가 이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나 2진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읽기 어려운 어려운 형태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RTC 포맷은 이제 바이너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값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 정보를 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변환 작업이 없이 그 값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CD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더 보기 좋은 형태의 어떤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포맷입니다. 예를 들면 45라는 값이 있다. 이제 45분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16진수로 45가 어떻게 되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요. 앞쪽에 있는 게 이제 한 자리, 뒤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자리 해서 두 개의 16진수 이제 이제 예, 16진수 각각의 한 자리씩이라고 보면 되고요. 4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4 그냥 0100 4라는 숫자를 표현하고요. 5라는 숫자는 그냥 이진수로 0101 그러니까 4하고 5라는 값이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 정보가 숫자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헬사값으로 45하고 10진수 45는 다른 값이지 않습니까? 근데 헬사값으로 그냥 이제 10진수처럼 쓰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BC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CD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BCD 값을 바이너리를 변환하는 이제 함수, 반대로 바이너리를 BCD로 변환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형태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BCD 이제 시간 정보가 나오는데 이 시간 정보를 이제 BCD to 바이너리에서 실제로 전달하기에 앞서서 바이너리로 다시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환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함수 사용해서 변환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은 명확하겠죠. 바이너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진수 그대로 쓰기 때문에 뭐 별다른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산도 당연히 빠르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형태다. 10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BCD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기 좋은 어떤 형태지만은 실제 값을 쓸 때는 최종적으로 헬사값, 이진화된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읽기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습할 때 편의상 그냥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이 두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럭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선택한 다음에 제가 반드시 LS를 사용하도록 지정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RTC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구조체를 이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RTC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구조체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구조체를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는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헤더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요. 구조체는 제공해 주는데 그 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실제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sDate structure, 그 다음에 sTime structure라고 해서 날짜의 구조체하고 시간의 구조체를 이렇게 하나씩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디버깅 목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코드를 추가했고요.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while loop 이제 반복문이죠.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 디버깅 하려고 추가를 한 겁니다. 뭘 디버깅 하냐면 시간 정보. 현재 시간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출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printf를 통해서 시간 정보를 출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기 얘기하면 날짜 정보하고 시간 정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성한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시간 정보가 이제 당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har rtc getTime이라는 메서드를 API를 사용해서 이거를 호출한 다음에 값들을 이제 넣어줍니다. RTC 실제 생성한 RTC 인스턴스하고 우리가 앞서서 만든 구조체를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 엔드 기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참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getTime 얻은 시간 정보가 이 구조체에 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getDate 그러니까 har rtc getDate 함수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얻은 날짜 정보가 이제 구조체 sDate 스트럭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저장된 이제 sTime 스트럭처하고 sDate 스트럭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간 정보하고 날짜 정보를 다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날짜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시간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UART를 통해서 저희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날짜하고 시간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실행될 때는 매 초, 1초마다 한 번씩 출력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값을 집어넣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서 소스 메인 예, 여기에서 시간 정보를 추가하게끔 이제 반복문 메인 while 안에다가 while loop 안에다가 제가 매 초마다 이제 출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빌드를 한다면 빌드 하실 때는 먼저 빌드 클린을 하시고 빌드를 수행하시고요. 디버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이 준비가 되면 이제 har init에서 멈춰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진행을 시키시면 예. 시간 정보가 이렇게 추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근데 여기서 잘 시간 정보 잘 나온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용했던 시간이 2025년 3월 26일 날짜 정보 아까 큐브 MX에서 제가 날짜 정보를 그렇게 지정을 했었죠. RTC에서 지정한 날짜 정보 2025년 26일 3월 마치 3월이니까는 잘 추적되어 나옵니다. 시간도 4시부터 시작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 지금 동작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큐브 MX에서 만든 파일을 가져다가 실행을 하다 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이 상황에서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보드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시간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건 전원이 분리된 다음에 인가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리셋을 누를 때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이게 초기화가 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전원이 공급 없을 때도 심지어 리셋을 눌렀다 하더라도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설정한 이 넷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계속 초기화가 되면은 그건 ITC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수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큐브 MX에서 ITC를 사용하시면은 이와 같이 동작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실 텐데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TC 재초기화 제한 코드 추가.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재초기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코드를 큐브MX가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수정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ITC에서 코어의 소스 쪽을 여시고 ITC 다시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큐브MX가 만든 파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init 그 init 함수 부분 있죠? 여기 ITC init 하는 이 함수를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요. 만들어진 코드는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유저 코드 안에 대부분 코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하려고 그냥 디버깅 목적으로 집어넣은 코드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코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좀 크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유저 코드 비긴 체크 ITC 이게 BKUP라고 되어 있는 게 백업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백업 ITC 백업을 체크하는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ITC 이제 ITC EX 이제 그 제공해주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뭘 하는 함수냐면은 백업 레지스터로부터 읽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ITC 레지스터인데 백업 레지스터에서 리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ITC가 주어져 있고 이 ITC에서 백업 레지스터가 있는데 백업 레지스터가 0번부터 해서 이제 우리 MCU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개의 백업 레지스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0번째에다가 특정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막 지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헬사 값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백업 레지스터가 1, 2, 3, 4가 아니면 그죠? 아니면이 뭘 의미할까요? 이 백업 레지스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화를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업 레지스터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RTC init 함수가 처음 호출됐는데 백업 레지스터를 들여다보니까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초기화가 안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초기화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저 코드 begin RTC init 이 부분에다가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if하고 괄호를 열고 마지막에 괄호 닫는 부분을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그 RTC 백업 레지스터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뭐라 작성하죠? 앞에서 제가 if 부분에 사용했던 그 1, 2, 3, 4 헥사 값을 그대로 씁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이제 초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업 레지스터에 이 값이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초기화를 수행한 다음에 다음번 초기화를 수행할 때는 여기에 값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값이 기록되어 있으면 초기화를 반복해서 수행하지 않고 이제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리셋되거나 전원이 분리된 다음에 전원이 다시 인가됐을 때 저희 RTC init은 계속 호출이 됩니다. 메인 코드 쪽에 보시면은 여기 RTC init 부분이죠. 그래서 메인 함수는 이제 저희가 전원이 분리되고 다시 실행되거나 리셋하고 실행할 때 RTC init은 계속 호출이 일어납니다. 계속 호출이 일어나는데 RTC init이 실제 호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백업 레지스터를 확인을 해보고
RTC 이닛이 호출된다 해도 초기화를 하기 전에 먼저 백업 레지스터를 확인하고 여기 백업 레지스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초기화를 하고, 만약에 초기화된 값이 뭔가가 있으면 이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일치시키면 되겠죠. 뭔가 초기화된 값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여기 초기화 내용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화 함수는 계속 호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초기화를 하진 않는 거죠. 값에 대해서. 이 RTC에 대한 초기화만 수행을 하고 실제 이제 초기화 값을 반복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클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변경한 RTC 쪽에서 변경한 이 코드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시리얼 모니터 화면을 지우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뭐 1분, 3분, 4분, 4초, 5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방금 리셋 버튼 눌렀더니 10초가 똑같은 10초가 나오고 11, 12, 13 이어서 쭉 나오죠. 또 리셋 버튼을 눌러도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전원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이제 30초에서 전원을 분리하고 지금 전원을 분리했기 때문에 타겟을 이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초에서 분리를 했는데 38초부터 시작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전원이 분리돼도 또 리셋 버튼이 눌려도 시간 정보가 계속 이어서 이제 클럭을 배터리를 통해서 클럭 정보를 얻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TC 본연의 기능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큐브 MX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큐브 MX에서 만든 코드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해당 코드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백업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백업 레지스터 값을 먼저 리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백업 레지스터 라이터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이메일 값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해당 값이 있을 때는 이제 초기화를 반복해서 수행하지 않는 RTC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RTC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작성한 예제입니다. 긴 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RTC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